자막을 보지 않고 한번 들어보세요. 又是一年中秋将至，公司里的节日气氛渐渐浓了起来。同事们都兴奋地讨论着假期计划，或是回家团聚，或是出门旅行。然而，项目组的王工程师却显得有些沉默，时常望着窗外发呆。我作为项目组长，注意到了他的异常。午休时，我递给他一杯咖啡，关切地询问。他叹了口气，告诉我他的烦恼。他的团队正在为一个至关重要的客户赶制方案，截止日期刚好卡在中秋节后。项目进度紧迫，团队里的年轻成员们都盼着假期，他实在不好意思要求大家加班。尤其是刚来的小林，王工说他家在外地，早就买好了回家的高铁票，就等着中秋晚上能和家人一起吃顿饭呢。了解情况后，我召集团队开了一个短会。我并没有直接要求加班，而是提出了一个弹性协作的方案。假期前，我们集中火力完成基础部分。中秋当天，大家灵活安排时间，线上沟通，处理一些能独立完成的任务。节后第一天，我们在集中整合。让我感动的是，小林在会后主动找到我和王工。他说：“组长，王工，谢谢你们的体谅。我家比较远，回去一趟不容易。但请你们放心，中秋晚上我和家人吃完团圆饭，一定会在线支持，确保我这部分万无一失。”中秋之夜，皓月当空，我们的项目群里不时弹出消息，有人分享了家乡的月亮，有人展示了家里的月饼，同时也在有条不紊地确认着工作进度。那一刻，我深深地感到，传统的团聚被赋予了新的形式。只要心在一起，彼此理解，相互支持，这跨越空间的协作，又何尝不是一种温暖的团圆呢？ 네. 자, 요런 대화문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리셨어요? 조금 내용이 들리셨어요? 들리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들리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처음에는 들리다가 뒤로 갈수록 잘 들리지 아니했어요. 맞아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사실은 비즈니스 관련 얘기도 아니지만은 추석에 관련돼서 사무실에서 있었던 직원들 사이의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표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요. 자, 우리 같이 볼게요. 한 문장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자, 又是一年中秋将至将至는 곧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公司里的节日气氛渐渐浓了起来. 농 이게는 짙다라는 뜻인데 뒤에다가 르起来 하면 짙어간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추석 분위기가 점점 짙어간다. 이제 뭐 명절이면은 뭐 선물도 주고받고 또 이제 집에 가는 뭐 열차 예약도 하고 한다고 어떤 그런 명절 분위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빨리빨리 볼게요. 여기 좀 문장이 길어서 同事们都兴奋地讨论着假期计划. 모두 아주 들뜬 마음으로 연휴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或是回家团聚.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가족과 모임을 가지고 或是出门旅行.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出门 나가서 여행하다죠. 자, 그다음에 然而项目组的王工程师却显得有些沉默，时常望着窗外发呆。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项目组 프로젝트 팀의 왕工程师 왕 엔지니어는 却显得有些沉默 뭔가 좀 침묵하고 있었다. 뭔가 평소보다 말이 좀 없는 느낌이었다. 时常 또 자주 望着窗外发呆 자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제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파다이 하면은 멍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또 창밖을 내다보고 그랬대요. 我作为项目组长 나는 팀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注意到了他的异常 그의 그런 평소와 다른 모습, 좀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다. 注意到了他的异常. 午休时 점심 휴식 시간에 我递给他一杯咖啡 나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关切的询问关切이거는 좀 이제 좀 관심 어린 이런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좀 조심스럽게 혹은 관심 있는 어투로 询问 물어봤다. 요즘 왜 그런 모습인지 물어봤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他叹了口气告诉我他的烦恼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他的团队正在为一个至关重要的客户赶制方案 그의 팀이 지금 한창 至关重要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客户 매우 중요한 고객을 위한 赶制 급히 빨리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 방안 어떤 업무에 대한 방안을 빨리 제시해야 되는데 截止日期 그게 마감일이 刚好卡在中秋节后 刚好 마침 卡在 하면은 어디 딱 끼다라는 뜻입니다. 마침 딱 추석이 지나고 바로 그 마감일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업무를 다 못했는데 추석이 또 있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추석이 끝나고 바로 이제 납품을 하거나 그 방안을 이제 고객사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지금 너무 빠듯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은 거예요. 项目进度紧迫. 자, 프로젝트 일정은 촉박하다. 紧迫, 촉박하답니다. 项目进度, 일정, 진도가 이게 진도인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그 일정이 긴박하다. 团队里的年轻成员们都盼着假期. 그러나 팀의 그 젊은 직원들은 다 지금 명절 연휴를 고대에 기다리고 있다. 他实在不好意思要求大家加班. 实在 이거는 뭐냐면 부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난 도무지 우리 주석에 나와서 일 좀 하자 이런 말 도저히 이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 不好意思 이게 차마 그러기 어렵다. 미안하다. 不好意思는 사실 미안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对不起라고 하기도 하고 不好意思란 표현으로 미안하다는 마음도 표현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他实在不好意思 그리고 要求大家加班 여러분들에게 야근하기를 요구하는 이 일을 하는 게 미안해지다. 이런 뜻으로 不好意思를 앞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他实在不好意思要求大家加班 그다음에 尤其是刚来的小林 금방 이제 입사한 小林 王公说他家在外地 그녀의 집은 이제 지방에 있어서 早就买好了回家的高铁票 일찍이 집에 가는 귀한 고속지하 이제 열차표를 미리 사두었다. 就等着中秋晚上能和家人一起吃顿饭呢. 就 요거는 뭐냐면은 미리 고속집 가는 이제 기차표를 사고 지금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이 그것만 요런 그것만이라는 걸 강조하는 역할이 이게 지오입니다. 미리 이제 표까지 다 사놓고 지금 빨리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집에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就等着中秋晚上能和家人一起吃顿饭呢. 자, 그다음에 了解情况后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 我召集团队开了一个短会 나는 팀을 다 소집해서 이제 짧은 회의를 열었다. 我并没有直接要求加班 직접 이제 야근을 해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而是提出了一个弹性协作 좀 탄력적으로 같이 협업하기를 요구했다. 서로 각자 이제 뭐 연휴 기간에 휴식 좀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돕자. 이런 탄력적으로 좀 협력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자고 요구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弹性协作. 자, 假期前我们集中火力完成基础部分. 그러니까 휴가 전에는 힘을 모아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기초 부분은 이제 빡시게 딱 끝내고 中秋当天 추석 당일에는 大家灵活安排时间. 灵活는 여기 유연하게 영활하다잖아요. 이게 한자를 보면은 영활하다인데 영활. 한국어에서는 영활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근데 이게 중국에서 뭐냐면은 좀 시간을 좀 유연하게 서로 이제 각자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하다 할 때 灵活安排时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어로 유연하다 하면 중국어로의 한자가柔软이죠. 근데 柔软은 이럴 때 안 써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유연하다지만 중국에서는 영활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大家灵活安排时间线上沟通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处理一些能独立完成的任务.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독립적으로 처리 가능한 일을 이제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节后第一天我们再集中整合.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연휴가 끝난 첫날에 다시 모여서 그걸 우리가 각자 했던 일을 다시 통합하자. 근데 让我感动的是 내가 감동한 것은 小林 아까 말했던 그 막내가 小林在会后 회의가 끝나고 主动找到我和王公. 主动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찾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主动 나와 그리고 왕 엔지니한테 찾아왔다. 자, 찾아와서 他说组长王公谢谢你们的体谅.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体谅 이게 배려해 주다는 뜻입니다. 我家比较远回去一趟不容易. 우리 집이 좀 멀어서 이제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但请你们放心中秋晚上我和家人吃完团圆饭一定会在线支持. 내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꼭 온라인으로 이제 업무를 하겠다. 确保我这部分万无一失.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가 없게 내가 잘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中秋之夜皓月当空.皓月는 아주 그 밝은 달을 말합니다. 추석 밤 밝은 달이 떠오른 하늘날에 我们的项目 아니다. 我们的项目 우리의 프로젝트 팀 그러니까 단체 톡입니다. 项目群里不时 부시는 여기 수시로 弹出消息 그러니까 보통 단체톡에 알림이 툭툭 뜨는 것을 弹出라고 표현합니다. 消息는 알림 메시지고 弹出하면은 알림 창이 이제 뜨다. 누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알림이 뜨잖아요. 그걸 弹出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有人分享了家乡的月亮. 어떤 사람은 고향에 달 사진을 올리고 有人展示了家里的月饼. 어떤 사람은 또 집에서 먹는 그 월병을 올렸다. 同时也在有条不紊地确认着工作进度. 또 동시에 질서 있게 업무 진행을 확인하고 있었다. 有条不紊 요게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조리, 질서 정연하다라는 뜻입니다. 有条不紊. 자, 那一刻我深深地感到 그 순간 나는 아주 깊이 느꼈다. 传统的团聚被赋予了新的形式. 전통적인 어떤 명절 모임이 새로운 형식이 또 되었다.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被赋予 하면은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 다 모임을 가졌지만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업무도 하면서 서로 축하 인사도 보내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모임이 또 부여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只要心在一起 마음만 함께라면은 彼此理解 서로를 이해하고 相互支持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这跨越空间的协作 공간을 초월한 협력은 又何尝不是一种温暖的团圆呢? 이것 또한 아주 따뜻한 团圆 그런 따뜻한 모임이지 아니한가?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으면서 명절 이후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명절 기간에 서로 온라인상으로 협력하면서 일을 잘 진행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해석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업무에 관련된 표현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문장을 들으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듣고 뒤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듣기 연습으로 한번 쑥 지나가면 돼요. 너무 괜찮아요. 뭐 자세하게 안 해도. 又是一年中秋将至，公司里的节日气氛渐渐浓了起来。同事们都兴奋地讨论着假期计划，或是回家团聚，或是出门旅行。然而，项目组的王工程师却显得有些沉默，时常望着窗外发呆。我作为项目组长，注意到了他的异常。午休时，我递给他一杯咖啡，关切地询问。他叹了口气，告诉我他的烦恼。他的团队正在为一个至关重要的客户赶制方案，截止日期刚好卡在中秋节后。项目进度紧迫，团队里的年轻成员们都盼着假期，他实在不好意思要求大家加班。尤其是刚来的小林，王工说他家在外地，早就买好了回家的高铁票，就等着中秋晚上能和家人一起吃顿饭呢。了解情况后，
我召集团队开了一个短会。我并没有直接要求加班，而是提出了一个弹性协作的方案。假期前，我们集中火力完成基础部分。中秋当天，大家灵活安排时间，线上沟通，处理一些能独立完成的任务。节后第一天，我们在集中整合。让我感动的是，小林在会后主动找到我和王工，他说：“组长，王工，谢谢你们的体谅。我家比较远，回去一趟不容易。但请你们放心，中秋晚上我和家人吃完团圆饭，一定会在线支持，确保我这部分万无一失。”中秋之夜，皓月当空，我们的项目群里不时弹出消息，有人分享了家乡的月亮，有人展示了家里的月饼，同时也在有条不紊地确认着工作进度。那一刻，我深深地感到，传统的团聚被赋予了新的形式。只要心在一起，彼此理解，相互支持，这跨越空间的协作，又何尝不是一种温暖的团圆呢？ 네, 자, 이런 추석을 맞으면서 추석 명절에 관련된 주제로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에 나오는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가 들어간 대화문입니다. 요거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또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중국어 사자성어에 대해서 자료도 지금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중국 사람들이 사자성어를 일상 대화에서 정말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사자성어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最近真是倒霉，麻烦事接二连三的来。坚持住，困难总会过去的。 네, 자, 이런 대화였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걸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한 번 더 들을게요. 最近真是倒霉，麻烦事接二连三的来。坚持住，困难总会过去的。 따오메이, 따오메이 들으셨구나. 왜 따오메이가 나왔을까요? 따오메이가 그거예요. 재수없다. 재수없다. 우리 한국어에서 흔히 말하는 재수없다입니다. 내가 뭔가 좀 오늘 좀 운이 안 좋은 일이 발생했거나 좀 그럴 때 真倒霉. 오늘 좀 운이 안 좋아. 이렇게 따오메이로 표현합니다. 재수없는 일을 당하다. 困难过期的 困难过期的 이렇게 중간중간 단어가 들리셨구나. 자, 볼게요. 여기 무슨 대화냐면은 이겁니다. 倒霉가 나왔어요. 最近真是倒霉，麻烦事儿接二连三的来。坚持住，困难总会过去的. 이런 대화했어요. 最近 요즘 진짜 운이 없다. 真倒霉. 정말 재수 없어. 麻烦事儿, 마판은 이거 귀찮다. 우리가 이 마판을 많이 쓰는 게 마판 일라. 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버티다 보면 지나간다. 버티다 보면 지나간다. 맞아. 困难总会过去的. 그러니까 麻烦事는 이거 좀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골치 아픈 일. 뒤에다가 事儿 붙이면 좀 번거로운 일들이 接二连三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보통 이제 안 좋은 일들이 한국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나요? 안 좋은 일은 뭐라고 했지? 안 좋은 일은 계속 연속으로 온다. 이 뭐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어의 그 표현이랑 비슷하게 어쨌든 그 일 뭔가 연속으로 온다. 그러니까 接二 2에 이어서 3이 또 이어서 연속 왔다. 그러니까 2와 3이 동시에 왔다라는 뜻으로 뭔가가 어떤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다. 뭔가 연속으로 오다 할 때 그 연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接二连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이 连三的来라 그런 표현 없어요. 接二 꼭 붙여야 됩니다. 接二连三 2를 받았더니 이번에 3이 또 연속 왔다. 이런 뜻으로 接二连三的来. 坚持住 꼭 버텨내. 困难总会过去的. 어려움은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 总会는 언젠가는 总会过去的. 결국 지나가게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最近真是倒霉，麻烦事接二连三的来。坚持住，困难总会过去的。最近真是倒霉，麻烦事接二连三的来。坚持住，
困难总会过去的。最近真是 네.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사자성어 하나 나옵니다. 他很担心高考名落孙山。别给他太大压力，尽力就好。他很担心高考名落孙山。别给他太大压力，尽力就好。 네. 요걸 잘 알아들으시면은 진짜 중국어 잘하시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宋朝时期， 아니다. 他很担心高考名落孙山。别给他太大压力，尽力就好。 很担心하고 야리 들으셨구나. 꿈희망님. 수능 시험 스트레스 주지 마라. 스트레스 주지 마라. 좋아요.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 알아들으신 분 계신가요? 사자성어. 찔리지하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좋습니다. 사자성어 뭐였을까요? 찔리조하오라고 했었나요? 이건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찔리는 들어갔어요. 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 대화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런 영상 볼게요. 有一个名叫孙山的才子，他为人不但幽默。 잠깐만요. 宋朝时期，有一个名叫孙山的才子，他为人不但幽默，而且很善于说笑话，所以附近的人就给他取了一个滑稽才子的绰号。有一次，他和一个同乡的儿子一同到京城去参加举人的考试。放榜时，孙山的名字虽然被列在榜文的倒数第1名，但仍然是榜上有名。而和他一起去的那位同乡的儿子却没有考上。不久，孙山先回到家里，同乡便来问他儿子有没有考取。孙山既不好意思直说，又不便隐瞒，于是就随口念出2句不成诗的诗句来：解元近处是孙山，贤郎更在孙山外。解元就是我国科举制度所规定的举人第1名，而孙山在诗里所谓的解元，乃是泛指一般考取的举人。他这首诗全部的意思是说，举人榜上的最后1名是我孙山，而令郎的名字却还在我孙山的后面。从此，人们便根据这个故事，把报考学校或参加各种考试却没有被录取，叫做名落孙山。 네. 자,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대화문에 나온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유래 그 역사 사실이에요. 이 영상 보고 뜻이 좀 전달되셨나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순산이란 이 사람 이름이 순산이에요. 중국의 숭차오 시기에 있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 사람 지식도 해박하고 좀 유머러스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 외ren 不但幽默 才子 굉장히 이제 좀 지식도 많고 유머러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순산이란 사람은 합격했어요. 그 과거 시험에 합격했는데 합격자 명단에서 이제 제일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쭉 이렇게 나열해서 제일 끝부분에 순산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 명단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딱 있는데 같이 간 친구는 이 시험에서 낙방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순산이 합격한 순산이 먼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순산한테 다가가서 우리 아들이 과거 시험 그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당신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하기는 좀 그래갖고 여기에서 지혜유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유엔. 지혜유엔은 과거 시험 이게 명청시대, 과거, 향시, 수석 합격자를 지혜유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혜유엔, 그러니까 합격자 제일 끝부분 명단에 내가 있었고 당신 아들은 이름이 내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뒤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밍, 이름이라는 밍에다가 루어, 떨어지다. 뒤에 있다. 그리고 순산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밍루어 순산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에서 이 사자성어가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 안 나오네. 잠깐만요. 却没有被录取，叫做名落孙山。
그래서 밍루어 순산 이름이 루어 떨어지다.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다. 낙방되다는 거죠. 이름이 낙방됐다. 순산이 뒤로 밀려났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험에서 낙방되었을 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밍루어 순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산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숭차오 시대의 이 사람의 이름이고 너의 이름이 순산의 뒤에 있다. 이런 뜻으로 시험에서 낙방됐다는 뜻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상 표현에서.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들었던 그 대화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他很担心高考名落孙山. 걔 수능에서 떨어질까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어. 很担心高考는 수능이죠. 뒤에 이제 사자성어 이겁니다. 밍루어 순산 이름이 순산의 뒤에 갈까봐 걱정한다. 이 순산은 이미 아주 옛날 역사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 사자성어가 낙방되다는 뜻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떨어질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 비에게 다 타이다 야리 그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지 마. 尽力就好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사자성어가 밍루어 순산입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대화문 어디 갔지? 他很担心高考名落孙山。别给他太大压力，尽力就好。他很担心高考名落孙山。别给他太大压力，尽力就好。 네. 그래서 밍루어 순산 요거 이게 굉장히 옛날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일상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제 시험에서 떨어졌대 할 때 밍루어 순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대화문 들어볼게요. 他见义勇为的行为受到了表彰。真了不起，是我们学习的榜样。他见义勇为的行为受到了表彰。真了不起，是我们学习的榜样。 네. 자, 이 대화문은 뭘까요? 여기서도 사자성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남자가 真了不起, 와 대단하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어떤 대단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자, 볼게요. 요겁니다. 见义勇为 사자성어. 여기 뭐냐면 정의를 보고 용감하게 뛰어들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자성어. 요게 사자성어입니다. 见 보다 의로운 일. 의로운 일을 보고 용감하게 행동을 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정의를 위한 일에나 뭔가 어떤 의로운 일에 이제 적극 막 용감하게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행동에 대해서 의로운 일을 용감하게 하다. 见义勇为 그의 행동, the 行为가 행동이죠. 그의 의로운 일을 용감하게 나서서 해낸 것은 受到了表彰 표창을 받았다. 네. 真了不起, 와 진짜 대단하다. 是我们学习的榜样.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용기만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 용기만은 어쨌든 의로운 일을 용기 내서 한 그런 행동 이렇게 말한 거예요. 见义勇为的行为受到了表彰，真了不起，是我们学习的榜样。 자, 见义勇为 이것도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떤 의로운 일을 이제 굉장히 적극 나서서 이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他见义勇为的行为受到了表彰。真了不起，是我们学习的榜样。他见义勇为的行为受到了表彰。真了不起，是我们学习的榜样。 네, 见义勇为였어요. 자, 다음 대화문입니다. 他在图书馆里大声说话，真是旁若无人。
这样会影响别人学习，他在图书馆里大声说话，真是旁若无人。这样会影响别人学习。他在图书馆里 네.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도서관 나왔어요. 도서관에서 있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他在图书馆里大声说话，真是旁若无人。这样会影响别人学习，他在图书馆里大声说话，真是旁若无人。这样会影响别人学习。 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누군가가 어쨌다. 이렇게 하면 어떻다. 이런 한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자성어를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자성어 우리 예전에 수업에서 한번 했어요. 나왔던 것 같은데.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맞아요. 타더 도서관리 도서관입니다. 타在 도서관에서. 자, 볼게요. 이겁니다. 他在图书馆里大声说话，真是旁若无人。 여기 사자성어야. 旁若无人。这样会影响别人学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학습 공부에 방해가 되지. 자, 이 방로 우는 뭐냐면은 방 옆이잖아요. 방변 옆이라는 한자고 루어는 꼭 마치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 이 비유할 때 쓰는 루어입니다. 우는 사람이 없다.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전 제멋대로 큰 소리로 막 말하고 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조용하게 다른 사람 방해하면 안 되는 말할 때 이렇게 매너를 지켜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꼭 마치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떠들더라. 真是旁若无人. 진짜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너무 제멋대로야. 너무 제멋대로 옆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旁若无人 요 사자성어를 많이 써요.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제멋대로 한다. 这样会影响别人学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학습에 공부에 방해가 되지. 자, 이影响이 중국어에서는 방해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영상으로 조만간 이제 다룰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의 공부에 영향을 주다가 아니라 방해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뭐 너무 큰 소리로 이제 말하면은 윗집 아랫집 뭐 휴식에 방해가 된다 할 때도 이影响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방해하면은 妨碍 한자 그대로 생각하는데 그 단어는 사실은 중국어에서는 많이 안 써요. 잘 안 쓰고 누군가의 무언가에 방해가 되다 할 때는 대부분 쓰는 게 이 影响입니다. 영향을 주다. 영향을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게 맞는데 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다 할 때 이 影响을 많이 써요. 네. 자, 다시 한번 요거 두 번 들어볼게요. 他在图书馆里大声说话，真是旁若无人。这样会影响别人学习，他在图书馆里大声说话，真是旁若无人。这样会影响别人学习。 네. 这样会影响别人学习. 자, 다음 대화문 또 볼게요. 打折一开始，顾客们就争先恐后的抢购。那场面真是太火爆了。打折一开始，顾客们就争先恐后的抢购。那场面真是太火爆了。 네.
자, 여기도 사자성어가 하나 들어가서 대화를 한 거예요. 打着一开始 잘 들으시긴 들으셨어요, 꿈희망님. 앞다퉈 사재기 하다. 비슷하게 좋습니다. 打着一开始打着 打着가 뭘까요? 꿈희망님 이게 발음은 잘 들으셨어요. 근데 그 저가 아니라 打着입니다. 打着는 중국어에서 할인, 막 할인 세일, 대량 막 세일할 때, 그 장면이 폭발적이었다. 좋습니다. 좋아요. 할인 막 세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물건을 지금 사갔다. 맞아요. 꿈희망님 그 打折입니다. 이거예요. 打折一开始 그러니까 할인 세일이 시작되자마자 顾客们就争先恐后的抢购 购는 구매하다,抢은 빼앗다잖아요. 抢购 하면은 막 물건을 서로 자기가 사겠다고 이렇게 앞다투어 사는 걸 말하는데 그 이제 막 앞을 다투다 라는 사자성어가 이겁니다. 争先恐后예요. 争이 투쟁하다란 争이죠. 다투다. 先 앞입니다. 먼저 하다. 앞을 자기가 먼저 가시려고 앞을 다투고 공은 두려워하다죠. 허우는 뒤입니다.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다. 앞을 다투고 뒤처질 것을 두려워하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먼저 하려고 막 이렇게 앞다투어 뭔가를 할 때 쓰는 사자성어가 이거예요. 争先恐后 늦을세라 앞을 다투다. 앞자리를 다투고 뒷자리를 두려워하다 라는 사자성어가 争先恐后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려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쓰는 사자성어. 이것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争先恐后的抢购. 那场面真是太火爆了. 와, 그 막 앞다투어 사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진짜 막 폭발적이다. 열기가 넘쳤어. 네. 이런 표현입니다. 争先恐后. 자, 다시 들어볼게요. 打折一开始，顾客们就争先恐后的抢购。那场面真是太火爆了。打折一开始，顾客们就争先恐后的抢购。那场面真是太火爆了。 네, 争先恐后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대화문입니다. 마지막 하나예요. 我还没说完，他就明白了我的意思。这就叫心有灵犀一点通啊！我还没说完，他就明白了我的意思。这就叫心有灵犀一点通啊！我还 네, 여기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7글자 7개예요. 성어긴 성어인데 네 글자 성어가 아니고 7글자 나왔어요. 텔레파시. 오호. 좋습니다.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에요. 我还没说完. 我还没说完 나왔어요. 我还没说完. 그리고 뭐라고 没说 했죠? 完，他就明白了我的意思。这就叫心有灵犀一点通啊！我还没说完，他就明白了我的意思。这就叫心有灵犀一点通啊！ 네. 我还 자, 여기 뭐냐면은 이거네. 我还没说完. 내가 아직 다 말도 안 했는데 他就明白了我的意思. 그는 벌써 내 뜻을 알아차렸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알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这就叫心有灵犀一点通啊. 이거 성어입니다. 心有灵犀一点通. 이게 링시가 뭐냐면은 시뉴, 서뉴, 서우라고 하네요. 어떤 그 서우의 고대 전설의 그 소가 있잖아요. 시뉴의 그 뿔을 링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링시가 약간 감흥이 예민하다고 해요. 뭔가 텔레파시 뭔가 이게 뭔가 그런 좀 예민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뭐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설 속에. 그래서 마음속에 서우의 뿔이 있어서 다 이제 서로 통한다 라는 뜻으로 누군가랑 뭔가 이게 말은 안 했는데 뭔가 마음이 통하는 그런 느낌. 우리 한국에서 좀 그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텔레파시 통했나 봐 이런 뜻으로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할 때 와, 我们心有灵犀一点通啊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서우의 뿔이
뿔이 있어서 뭔가 서우의 뿔처럼 우리가 뭔가 서로 감흥이 이렇게 통하는 게 있었나 봐 라는 뜻으로 와, 心有灵犀一点通啊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자, 心有灵犀一点通 우리 다시 들어볼게요. 我还没说完，他就明白了我的意思。这就叫心有灵犀一点通啊！我还没说完，他就明白了我的意思。这就叫心有灵犀一点通啊！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대화문이었습니다. 接二连三 그리고 名落孙山 见义勇为 旁若无人 争先恐后 心有灵犀一点通 네, 이렇게 6개였나요? 제가 이렇게 대화문으로 이렇게 하는 이 사자성어는 중국 사람들이 일상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중국의 사자성어가 몇천 개는 될걸요? 몇천 개는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만 골라서 지금 제가 대화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수업에서 이렇게 하는 사자성어는 알아두시면은 중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18분에 우리 장문 몇 개 볼게요. 여행 갈 땐 상비약 챙겨. 혹시 물이나 음식 안 맞으면 필요해. 상비약. 자, 여행 가다. 去旅游,出去旅游 해도 다 됩니다. 出去旅游. 뭐뭐 꼭 해라. 뭐 어쩌지 해라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중국 사람들이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记得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出去旅游记得出去旅游记得 그리고 상비약 带 챙기다. 그리고 상비약은 상용약이라고 해요. 去旅游要带常备药 常备药라보다 중국에서는 常用药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상용약. 常备药 라는 표현도 있긴 있을걸요. 常备药. 常备药 라는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비약. 집에다가 두고 먹는 약을 보통 常备药라고 하거든요.家庭 常备药. 근데 내가 보통 이제 밖에 갖고 나가서 이제 뭐 할 때는 常备药라거나 常用药를 또 많이 써요. 常备药 지금 루싱. 常备药도 되긴 됩니다. 常备药. 常备药도 있어요. 常备药该如何保存? 常用药혹은 常备药 두 개 다 돼요. 去旅行的时候带上常备药从如果水或者食物不合适的话需要水或者食物不合适 이러면은 뜻은 전달이 됩니다. 뜻은 전달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꿈희망님 적으신 게 좋아요. 万一水土不服 이렇게 써요. 중국 사람들이. 水土 물과 흙이 안 맞다. 水土不服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어디 내가 살지 않았던 새로운 곳에 가면은 거기가 물도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괜히 막 배가 아프고 그럴 때 水土不服 이렇게 씁니다. 水土不服 물과 흙이라는 水土不服 안 맞다 해서 水土不服로 씁니다. 보통 水或者食物不合适的话 해도 듣는 사람은 이게 안 맞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는 들어요.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水土不服 이 표현을 씁니다. 万一水土不服 그러면은 万一水土不服就需要用需要喝药 조금 어색한데요.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派上用场了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派上用场 도움이 되다, 유용하게 쓰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派上用场 이 표현이 派上用场 그러니까 용장은 그 쓸만한 상황에 보내어진다. 파에는 파견하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만약 꼭 필요한 상황 그 약을 갖고 있으면은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용장은 그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 상황에다가 그 약을 딱 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파이상 용장 이렇게 이런 표현도 중국어에서 쓸 수 있어요. 万一水土不服就派上用场了. 派上用场은 도움이 되다, 유용하게 쓰이다입니다. 유용하게 쓰이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딱 유용하게 잘 쓰다 할 때 派上用场 이렇게 쓰거든요.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万一水土不服就派上用场了. 만약에 派上用场 이걸 잘 기억이 안 나면 万一水土不服就可以就需要用 좀 어색한데 需要用就可以吃点药喝点药吃药 吃药 중국에서는 吃药를 보통 씁니다. 만약에 물약이거나 그럴 때는 喝药라고 하고 吃药万一水土不服的话呢就可以吃药就可以吃点药 라거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 派上用场이 좀 생각이 안 나면은. 네, 그래서 出去旅游记得带常用药万一水土不服就派上用场了. 派上用场 딱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다 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설거지 할 때 조심해. 접시 깨뜨리지 말고. 유리 조각은 아주 위험해. 설거지는 요거는 洗碗이죠. 그냥 洗碗洗碗的时候 하면 돼요. 설거지 할 때 洗碗的时候. 아, 고마우님 지금 오셨네요. 제 방송 잘 보겠습니다. 네. 명절이라 바쁘시죠. 고마우님 또 맛있는 막 음식 전이랑 또 많이 부치시고 그럴 것 같아.洗碗的时候, 자, 설거지 할 때 조심해. 小心点儿. 洗碗的时候小心点儿. 이게 小心은 진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뭔가 내가 행동으로 조심하다 할 때 小心点儿, 小心을 많이 씁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막 돌부리가 앞에 있어서 넘어지면 진짜 이렇게 몸을 다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小心이고 뭔가 조금 마음으로 주의를 하다. 예, 이럴 때는 注意를 보통 쓰는 편이에요. 洗碗的时候小心别打碎碟子玻璃碎片很危险 오. 别打碎碟子 좋습니다. 지매님 적어주신 문장도 괜찮아요. 충분히 뜻이 전달되고 玻璃碎片 유리 조각 좋아요. 자, 玻璃碎片 해도 되고 저 유리 조각에 또 玻璃渣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玻璃渣子 하면은 요것도 이제 유리 조각이에요. 玻璃渣子很危险. 자, 지메니 문장 괜찮아요. 제가 쓴 문장은 조금 달라요. 요겁니다. 洗碗的时候小心点儿. 설거지 할 때 조심해. 그리고 别把盘子摔碎了. 요것도 괜찮아요. 摔碎. 또 이것도 이제 그릇을 깨뜨리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玻璃渣子 유리 조각 很危险的 아주 위험해. 洗碗的时候小心点儿别把盘子 네, 접시예요. 접시 摔碎了玻璃渣子很危险的. 지메님이 적어주신
디에즈 디에즈도 괜찮아요. 디에즈도 접시고 반즈도 접시입니다. 이건 둘 다 괜찮아요. 자, 우리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 하나. 이건 조금 문장이 긴데 자신이 HSK 5급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너무 기뻐서 의자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좀 길어요. 자, 뭔가 소식을 들었다. 들었다 하면은 听到겠죠? 听到.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HSK 5급 시험에 자신이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自己 그리고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 할 때 중국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통 합격했다 하면은 合格를 생각하죠. 合格. 근데 이런 표현에서 合格는 보통 잘 안 쓰고 어떤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통과를 씁니다. 自己通过了 어떤 시험이죠? HSK 5级 5级考试的消息. 자, 앞부분 이렇게 하면 돼요. 听到自己通过了 HSK 5级考试的消息. 통과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중국어에서. 꿈희망님, 听到自己通过 HSK 5级考试. 통과를 적어야 돼요. 합격했다. 이미. 합격했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听到自己通过了 HSK 5级考试的消息. 타 너무 기뻐서 의자에서 뛰어오를 뻔했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할 때 뭐高兴的 해도 되고 막 이럴 때는 좀 흥분 상태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 상태 할 때 중국에서 흥분하다는 激动的.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흥분하다 할 때 激动的를 씁니다. 다 激动的 뻔했다가 뭐죠? 뭐뭐 할 뻔했다. 뭔가를 할 뻔했다. 보자. 지메니 보자. 听到自己通过了 HSK 5级考试他高兴的差点从椅子上跳起来. 오, 좋습니다. 高兴的해도 돼요. 激动的 해도 되고 高兴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의자에서 막 뛰어오를 뻔했다 할 때 어찌어찌 할 뻔했다 하는 差点 쓰면 되죠. 激动的差点从椅子上跳起来. 좋습니다. 이거예요. 听到自己通过了 HSK 5级考试的消息. 통과했다. 他激动的 그는 너무 이제 흥분한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差点 하마터면 从椅子上 의자에서 跳起来 뛰어오를 뻔했다. 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 여기 조사 덜을 넣어서 뒤에다가 기쁜 나머지 어떤 상황이냐, 여기 뒤에 상황을 넣으면 되죠. 의자에서 뛰어오를 뻔했다. 差点 뻔했다는 앞에다가 붙입니다. 听到自己通过了 HSK 5级考试的消息他激动的差点从椅子上跳起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지금 32분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오늘 힐링 중국어는 볼게요. 이런 문장입니다. 这个世界上任何人都无法改变你，除了你自己。改变也许会痛苦一阵子，不改变可能会痛苦一辈子。成长始于自我觉醒，进步源于自我改变。改变自己，你才会走上坡路。很多时候，我们之所以感到不快乐，并不是因为事情糟糕，而是因为我们困在自己的情绪里，没有想开、看开。烦恼天天有，不想自然无。放过自己是每个人的必修课，只有把该放的放下，该忘的忘掉，日子才能开心自在。라는 문장입니다. 좀 길죠? 뭔가 두 개 문장을 연결한 것 같은 느낌? 这个世界上任何人都无法改变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당신을 바꿀 수가 없다. 아무도 당신을 바꿀 수가 없다. 除了你自己, 당신 자신만이 너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改变也许会痛苦一阵子.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잠시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不改变可能会痛苦一辈子. 만약에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成长始于自我觉醒. 성장은 자기 깨달음에서 오고 进步源于自我改变. 발전은 자기 변화에서 비롯된다. 改变自己你才会走上坡路. 자신을 변화시켜야만이 이게 오르막길에 올라설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很多时候我们之所以感到不快乐, 많은 경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 그 이유는 并不是因为事情糟糕, 그 일들이 그 내가 겪는 일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而是因为我们困在自己的情绪里没有想开看开. 내가 그 감정 속에 갇혀서 생각을 열지 못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烦恼天天有不想自然无. 이건 뭐냐면은 걱정은 매일 있다. 근데 거기에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고민은 없는 것이다. 거기 집착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放过自己是每个人的必修课. 자신을 놓아주는 것은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이다. 只有把该放的放下,该忘的忘掉. 내려놔야 할 것은 내려놓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만이 日子才能开心自在. 비로소 삶이 즐겁고 자유롭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제가 중국의 샤오홍슈를 보다가 거기서 문장이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볼게요. 这个世界上任何人都无法改变你，除了你自己。改变也许会痛苦一阵子，不改变可能会痛苦一阵子一辈子。成长始于自我觉醒，进步源于自我改变。改变自己，你才会走上坡路。很多时候，我们之所以感到不快乐，并不是因为事情糟糕，而是因为我们困在自己的情绪里，没有想开、看开。烦恼天天有，不想自然无。放过自己是每个人的必修课，只有把该放的放下，该忘的忘掉，日子才能开心自在. 라는 문장이었습니다.